안녕하세요. 개냥이 4마리를 키우고 있는 깐깐한 양집사입니다. 제가 애들을 입양하고 6개월간 주말마다 딱 뭐만 했냐면요. 제가 읽을 수 있는 고양이에 관한 책이랑 논문을 싹 다 읽었어요. 제가 그 기간 동안 읽은 책이 한국책, 외국책, 논문 다 포함해가지고 한 100편 정도 됩니다. 고양이에 관한 거라면 가리지 않고 다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모임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우연하게도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이 절반이 넘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막 얘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던 게요. 제 손에만 고양이에게 긁힌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딱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 우리 집 애들 꽤 잘 키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지금 보니 애들이 전부 개냥이로 컸어요. 저희 집 애들 서로 성격도 취향도 서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4마리가 전부 개냥이라고 병원 갈 때마다 칭찬받는 그런 순둥냥이들로 된 거예요. 제가 그동안 공부한 것들이 혼자만 알고 있긴 좀 아쉬워서 많은 집사님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채널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에게 기본 예절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침마다 자꾸 날 깨우고 놀아주는데 날 핥히고 마시라고 줬더니 그 물그릇을 뒤집어 엎고 밥도 충분히 줬는데 자꾸 내 음식을 탐내고 아끼는 물건들을 다 떨어뜨려 놓고 쿠팡 택배 오면 그 비닐을 잘근잘근 씹고 있어서 답답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거 우리 집 고양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꼭 집중해 주세요. 혹시 제발 우리 고양이가 이것만 좀 안 해줬으면 하는 습관이 있나요? 있으시면 영상 댓글로 나눠주세요. 제가 최근에도 계속 틈틈이 고양이에 관련된 논문을 읽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논문이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고양이의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고양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건요. 보호자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그 보호자가 얼마나 고양이 행동을 잘 이해해서 고양이랑 교감을 하고 또 루틴을 세팅하고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고양이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죠. 결론은 고양이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집사인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뜨끔하시지 않나요? 우리 고양이가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끔 하려면요. 3가지 스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집 규칙을 정해야 해요. 혼자 살면 나만의 규칙이겠지만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으면 가족 구성원이 모두 함께 기준을 정해야 해요. 식탁에 올라가도 되는지, 고양이가 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요. 가족끼리 이게 다르면요. 고양이도 너무 헷갈려서 배울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 고양이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고양이가 식탁에 올라오는 이유는요. 집사님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걸 차려놓고 식탁에 앉아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지? 하고 궁금하고 관심이 생겨서 올라오는 것일 수가 있어요. 비닐을 뜯는 것도 그렇죠. 고양이 사료봉지처럼 바스락거리는 거 안에서 맛있는 게 나왔던 좋은 기억 때문에 일단 비닐이라면 씹고 보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집안에 들어온 새로운 비닐봉지가 뭔지 궁금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 언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 보상을 주고요.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싱크대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면 양면 테이프 같은 찐득거리는 걸 붙여줄 수도 있고요. 올라올 때마다 박수를 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있고요. 저희 집 규칙은 밥 먹을 땐 식탁에 올라올 수 없다 해요. 저희 집은 식탁을 평소에는 책상처럼 쓰다가 밥 먹을 때만 식탁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가 일할 때 애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그게 좋기 때문에 일할 땐 식탁에 올라오는 걸 허용했어요. 하지만 밥 먹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정했어요. 고양이가 꽤나 눈치가 있어서 말을 다 알아듣거든요. 낮은 목소리로 안 돼 이러면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올라오면 집어서 내려놓고 또 몸으로 밀어서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식탁 위가 보이는 곳에 캣타워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희가 뭐 먹는지 궁금하면 캣타워로 올라가서 저희를 관찰을 합니다. 호기심 많은 고양이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저희가 밥을 다 먹고 나면 항상 애들한테도 좋아하는 사료 몇 알씩을 간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애들이 집사가 밥을 먹는 걸 보면 아, 나도 뭔가 곧 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잘 기다리더라고요. 또 내가 치울 수 있는 건 다 치워주세요. 비닐을 씹는 고양이라면 비닐을 볼 수 없게끔 치워주세요. 작은 소품들은 서랍 안에 넣어주시고요. 애들이 자꾸 물그릇을 쏟는다면 애들이 뛰어다니는 골목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방문을 긁는다면요. 거기에 스크래쳐를 붙여주시고요. 특정 방에 못 들어오게 하시려면 문을 항상 닫아두세요. 무는 고양이의 경우에는 무는 행동 고치는 법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고양이랑 소통하는 감각이 없는 사람은 고양이 행동을 그날 판단을 해요. 그날만 보면 안 되고 내가 고양이랑 함께한 총 기간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매일 하루 단위로 먹고 자고 출근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행동도 하루 단위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집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고양이랑 소통하는 감각이 없는 사람은 오늘 하루로 생각하는데, 고양이랑 소통하는 감각이 있는 사람은 훈련한 기간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마음 다 잡고 열심히 가르쳤는데 왜 바뀌질 않니 하고 속상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직 6개월이 안 된 고양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주 빡세게 매일 교육을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금세 개선이 됩니다. 제가 해봤어요. 그런데 만약 그 이상이다, 특히 1년 넘는 고양이들이다 하면 과정이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든 조금씩 개선하다 보면 고양이는 바뀝니다. 그런데 꼭 이런 고양이 훈련 영상이나 글에 보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같이 물어주니까 개선이 되었다. 혹은 때리고 벌 주니까 고쳐졌다라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 행동을 멈출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우리가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집사님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요. 경계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나야 한다면서 무섭게 하시고는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좀 예뻐해 주려고 해도 애들이 자꾸 눈치를 보는 것 같으니까 우리 집 고양이는 나를 안 좋아해요, 나를 피해요 하면서 하소연하는 집사님들 많이 봤어요. 고양이 키우는 집사님들 절대 때리거나 혼내면 된다는 얘기 듣지 마시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3단계 기법을 써보세요. 모든 논문과 수의사와 교과서들이 말하는 정석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전반적인 행동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환경 풍부화라고 하는데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일 똑같은 밥, 똑같은 공간이 답답하고 지루할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이상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창밖도 보게 해주시고 매일 다른 장난감으로 놀아주시고 가끔 새로운 간식을 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상에 즐거움을 주고 스트레스를 낮춰줄 수가 있어요. 제가 집에서 하는 간단한 환경 풍부화 꿀팁 알려드릴게요. 가구나 소품 배치를 조금씩 달리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가방인데요. 이 가방을 보통은 의자 위에 올려두는데 이날은 빨려고 바닥에 뒀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운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 자리를 잡습니다. CC가 한참 있다 내려가니까 손님이가 이때다 하면서 올라왔어요. 또 스크래치 매트 자리도 바꿔줬어요. 그러면 또 다들 신나게 몰려가서 앉아 있습니다. 가구 배치를 살짝씩 바꿔주기도 하는데요. 원래 벽에 붙어 있었던 가구를 앞으로 살짝 당겨뒀어요. 그랬더니 또 애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 사이를 지나가고 벽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고양이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고양이에게 기본 규칙을 알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고양이들이 하루하루 나이를 먹고 저도 또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이전엔 고민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저도 매일 고민하고 공부하면서 조율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기 전 인생에 비해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지금의 인생이 할 건 훨씬 많아졌지만 훨씬 더 행복하고 다채로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집사님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시도록 제 채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